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미네소타 팀버울브즈와 덴버 너게츠의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을 미리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1라운드는 저 같은 전문가 아닌 전문가들도 다 맞출 수 있는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그런 무대인데, 다행히 덴버와 미네소타 2라운드 진출을 마쳤습니다. 자, 일단 덴버와 미네소타 어떻게 보면 살짝 좀 빨리 만나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두 팀은 또 가장 빠르게 2라운드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자, 정규 시즌 때 두 팀은 아주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2승 2패로 동률을 이뤘었는데, 두 팀의 성적도 딱 한 경기 차이였죠. 이 덴버 너게츠가 57승 25패, 미네소타가 56승 26패였습니다. 그래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더불어 덴버, 미네소타 이 세 팀이 한 경기 차이를 두고 1위부터 3위까지 오밀조밀 모여 있었죠. 그만큼 전력 격차가 적다. 자, 물론 덴버 너게츠가 디펜딩 챔피언이고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지만,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한 이후에 덴버 너게츠 선수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했던 건,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상대가 바로 미네소타 팀버울브즈였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과 달리 1라운드가 아닌 2라운드에서 두 팀이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자, 일단 미네소타는 예상대로 피닉스 선즈를 아주 손쉽게 꺾었습니다. 4대 0으로 셧아웃 시켰고요. 자, 미네소타의 4경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플레이오프에 참가한 16개 팀 가운데 이제 순위를 매겨볼 텐데요. 상대가 피닉스 딱 한 팀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플레이오프에서 야투 성공률이 47.7%, 그리고 3점이 36.6%, 그리고 12.3개를 넣었으니까 퀄리티와 양 모두 다 훌륭했다 볼 수가 있죠. 가장 고무적인 건 자유투 시도 개수입니다. 물론 피닉스 선즈가 4대 떡으로 졌기 때문에 그만큼 수비에서 공수 양면에서 엄청난 약점이 많은 팀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자유투 시도 개수 자체가 전체 1위라는 것,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도 전체 1위입니다. 13.8개를 걷어냈고, 그리고 허용한 건 7.3개니 상대보다 공격 리바운드를 플러스 6.5개를 더 걷어냈죠. 이거면 단순히 공리만으로 상대보다 6번의 공격 기회를 더 가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바운드 득실 차이를 보시면 플러스 13.8개로 전체 1위, 그리고 어시스트 개수 전체 3위, 맨 오른쪽 보시면 평균 득점이 전체 1위, 118점을 넣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피닉스 선즈 딱 한 팀이고, 그 다음에 패배 없이 4전 전승 스윕이기 때문에 모든 기록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나올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그렇다 치더라도 3번 시드와 6번 시드가 4대 0으로 끝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미네소타는 아주 손쉽게 1라운드를 통과했습니다. 자, 선수 개개인의 활약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앤서니 에드워즈. 에드워즈야말로 진짜 큰 경기에 강한 대표적인 선수 아니겠습니까? 피닉스 선즈의 수비를 맞아서 39.5분 뛰면서 평균 31득점을 해냈습니다. 저는 이 앤서니 에드워즈를 비롯해서 미네소타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 40분이 넘지 않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플레이오프에서 40분 이상 뛰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지금 크리스 핀치 감독은 저번보다 40분 아래로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앤서니 에드워즈가 무려 31득점. 그런데 이 앤서니 에드워즈의 플레이오프 평균 기록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물론 2021-22 시즌 6경기, 지난 시즌 5경기, 올 시즌 4경기니까 플레이오프 통산 기록이 15게임밖에 되진 않긴 합니다만, 평균 득점이 무려 28.9득점, 야투 48%, 3점 39%, 자유투 83%니까 그냥 플레이오프만 되면 미치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새가슴들과는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자, 그리고 제이든 맥데니얼스 빼놓을 수가 없죠. 미네소타의 수비를 이끄는 핵심입니다. 원래 리바운드를 굉장히 못 잡는 선수죠. 수비는 잘하지만 리바운드에는 관심이 없는 선수인데, 1라운드는 호조였습니다. 3점이 좀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고 공리를 3개씩 걷어낼 거. 물론 상대가 피닉스였기 때문에 가능하긴 했겠습니다만, 리바운드도 5.3개, 14.3점과 리바운드 5.3개를 걷어내면서 수비는 스페셜리스트잖아요. 공수 양면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자, 루디 고베어를 어떻게 우리가 빼놓을 수 있겠습니까? 평균 15득점, 리바운드 11개, 그리고 블락 개수가 물리적으로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야투가 61.3%, 그리고 자유투 보이시나요, 여러분? 더 이상 루디 고베어의 자유투는 플레이오프에서 약점이 아니다. 무려 88%를 꽂았습니다. 대단하죠? 자, 그리고 마이크 콘리 11.8득점에 6.3 어시스트, 턴오버 단 2개였고요. 3점을 평균 2개씩 넣었으니 캐치앤슛, 스팟업 슈터 역할을 하면서 패실리테이터,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잘 해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니켈 알렉산더 워커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번 플레이오프 최고의 식스맨입니다. 니켈 알렉산더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에 있을 때부터 공격력이 강한 선수는 아니었어요. 자, 하지만 벤치에서 평균 2자리 득점에 출전 시간이 31분이니까
주전이나 진비 없었다. 그리고 3점이 32.1%지만 2.3개씩 집어넣으면서 팀 내 두 번째로 많았고요. 네, 그리고 어시스트 4개씩 뿌리면서 세컨드 플레이메이커 역할, 또 벤치에서 1.8개 스틸. 저는 니켈 알렉산더 워커가 이번 덴버의 시리즈에서 저는 아주 키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렌서니 타운스는 30분을 채 안 뛰었습니다. 이거는 크리스 핀치 감독이 타운스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파울 관리가 안 돼요. 카렌서니 타운스의 1라운드 파울 개수를 보시면 4.3개죠. 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타운스는 플레이오프만 되면 파울 관리를 못하는 지금 그런 선수가 되고 있는데, 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36분 뛰면서 4.2개의 파울, 지지난 시즌 37분 뛰면서 4.2개의 파울, 올 시즌 28.3분 뛰면서 4.3개의 파울. 이렇게 되면 타운스는 반드시 덴버와의 시리즈에 있어야 되잖아요. 파울 트러블에 계속 시달린다면 이거는 굉장히 크게 부정적인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반칙 관리가 타운스에게는 관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즈리드 4경기 출전해서 18.3분으로 출전 시간이 뚝 떨어졌지만 9.5득점. 네, 그리고 야투와 3점은 정규 시즌에 비해서 좋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정규 시즌은 벤치 멤버들보다는 주전들의 출전 시간과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나즈리드는 좀 직격탄을 맞았어요. 자, 그리고 카일 앤더슨과 몬테이 모리스는 3경기씩 출전을 했는데, 어쨌든 덴버에 비하면 미네소타의 벤치가 확연히 강합니다. 앤더슨은 지금 부상에서 또 돌아왔고, 몬테이 모리스는 또 덴버 너게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중용을 받을 수 있는 선수죠. 자, 덴버 너게츠입니다. 덴버는 LA 레이커스를 상대로 5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시리즈 전적 4대1로 승리를 따냈고요. 야투 시도 개수는 전체 1위였고 3점 시도 개수가 전체 4위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정규 시즌과 다르죠. 이 정규 시즌의 덴버 너게츠 같은 경우에는 3점 시도 개수가 전체 꼴찌였어요. 그만큼 게임 플랜을 싹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점 시도 개수 꼴찌에서 4위로 올랐고, 그리고 3점 성공률이 전체 12위니까 3점 생산성에서 나쁘지 않은 그런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고요. 자, 공격 리바운드가 강한 팀이기도 합니다. 에런 고든, 그리고 또 마이클 포터 주니어, 니콜라 요키치까지 리바운드에 능한 선수들이 차고 넘치죠. 그래서 미네소타와 닮아있는 점은 세컨드의 득점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리바운드도 현재 양수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5.4개, 레이커스보다 리바운드를 5개 이상 많이 걷어냈고요. 어시스트 전체 2위입니다. 그리고 턴오버는 적어요. 11.2개로서 전체 4위였고, 파울도 적습니다. 16.4개, 전체 3위. 그러니까 실수가 적고 쓸데없는 플레이를 과욕에 넘쳐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덴버 너게츠의 수비를 살펴보더라도 크게 모난 구석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미네소타와 덴버 너게츠를 놓고 보면 높이가 좋고, 그 다음에 또 3점도 그럭저럭 잘 집어넣고, 리바운드 잘 잡고, 반칙 덜하고, 이런 장점들이 닮아 있죠. 자, 5경기 표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덴버 너게츠는 거의 8인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물론 저스틴 할러데이가 5경기 다 뛰긴 했습니다만 7.2분 출전에 그쳤으니까 벤치는 주로 크리스찬 브라운, 페이튼 왓슨, 레지 잭슨으로 구성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니콜라 요키치 1라운드도 난리가 났습니다. 28.2득점, 리바운드 16개, 어시스트 9.8개, 1라운드 거의 평균 트리플 더블이었고요. 턴오버가 3.2개긴 했지만 어시스트가 9.8개니까 충분히 보상이 가능합니다. 야투 60%에 가깝고 3점은 33.3%지만 자유투가 92.6%. 네, 거의 루디 고베어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에런 고든은 리그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선수고, 제일런 맥데니엘스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외곽 능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수비력 좋고, 그리고 어느 정도 두 자리 득점 14점, 15점을 올릴 수 있는 공격력을 지니고 있죠. 자유투는 괜찮았어요. 에런 고든의 가장 큰 문제가 자유투죠. 하지만 자유투는 85.7%였는데 3점이 20개 던져서 2개였습니다. 3점은 반드시 미네소타와의 시리즈에 살아나야겠습니다만 또 공격 리바운드를 무려 3.8개나 걷어냈고요. 자, 그리고 마이클 포터 주니어입니다. 팀 내에서 득점 3위였지만 1라운드에선 실질적인 2옵션이었어요. 슈터인데 무려 야투가 55%, 3점이 48.8%, 또 리바운드를 잘 잡잖아요. 리바운드 8.4개 맹활약을 했습니다. KCP는 평균 득점이 8.4점에 불과했습니다만 3점을 KCP는 평균 득점이 8.4점에 불과했습니다만 3점이 좀 터지질 않았어요. 3점이 28.6%니까 7개 던져서 2개 넣은 수준이죠. 자, 하지만 워낙 수비가 좋은 선수고 평균 스틸 2개. 그래서 KCP는 겉으로 드러나는 박스 스코어의 그런 숫자들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뛰어난 선수입니다. 자, 벤치가 문제입니다. 크리스찬 브라운, 페이튼 왓슨, 그 다음에 레지 잭슨.
물론 출전 시간이 13분, 12분, 10분이니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많진 않긴 합니다만 야투 성공률 보면 전부 다 처참하죠. 전부 다 36%, 35%, 28%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역할을 뭐 특출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레지 잭슨도 어시스트가 10.4분 뛰면서 1.4개니까 뭐 그냥 포인트 가드를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를 상대했을 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벤치일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정규 시즌 때부터 덴버의 가장 큰 약점이었고,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벤치가 훌륭하잖아요. 니켈 알렉산더 워커 있죠, 나즈리드, 뭐 카일 앤더슨, 뭐 때에 따라서 몬테이 모리스까지 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컨 유닛이 이번 시리즈에서 굉장히 큰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양 팀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복귀해봤는데요. 홈코트 어드밴테이지는 덴버가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 시즌 미네소타보다 1승을 더 거둔 명백히 페이버릿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 시리즈는 미네소타가 4대2로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덴버 너게츠의 볼 아레나에서 열리는 7차전을 잡아내긴 어렵겠죠. 그렇다면 저는 타겟 센터에서 6차전으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분명 미네소타는 지난 시즌보다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여기에 앤서니 에드워즈가 보여줬던 이 플레이오프 승부사 기질, 그 다음에 루디 고베어, 타운스, 나즈리드, 니콜라 요키치를 괴롭힐 수 있는 최정예 멤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덴버 너게츠가 주전들의 활약은 좋지만 세컨 유닛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디펜딩 챔피언의 마무리가 2라운드에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처럼 미네소타를 주목하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디펜딩 챔피언의 심장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